무기 들고 왔단 말이야. 그럼 러시아에서도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자, 무기 들고 있는 것을 봐주겠다. 또는 안 봐주겠다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무기를 우리가 반납하자. 반납하고 러시아, 왜냐면 러시아는 우리 도와줄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했거든.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의견을 따르자. 안 된다. 우리 이 무기조차 우리가 저들에게 반납했다가 저들이 우리를 만약 안 도와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이 무기가 너무 중요했거든. 왜냐면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무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안에서 의견이 나눠집니다. 나눠지게 되고 그 안에서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러시아 군이 공격해요. 우리를. 러시아가 공격하면서 독립운동가 안에서도 막 이게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상당수가 또 거기서 피해를 입습니다. 그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참 나라 없는 서러움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말이 화살표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멀었을까요? 쳐다다녔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러시아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다시 내려옵니다. 중국. 그 자유시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참변을 겪고 지금 세력이 많이 꺾였어. 꺾고 나서 내려와서 삼부가 결성돼요. 삼부라는 게 하나의 약간 조직 같은 건데요.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가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 이렇게 결성이 돼요. 참정신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참정신. 그래서 민정, 이게 이제 행정이죠. 일종의 민간인을 담당하는 민정, 그 다음에 군정, 군사업부죠. 이런 걸 담당하는 세 개의 부서가 있었는데 삼부가 결성이 됐는데 요놈의 일본 놈들이 집요합니다. 일본 놈들 무서워요. 일본 놈들이 미사일 협정을 했습니다. 미사일 협정. 이게 뭐냐면 독립군 잡아주면 우리가 뭐 해줄게 이런 겁니다. 참 쉽지 않죠. 중국하고 매질까요, 일본이. 독립군 잡아다 주면 우리가 보상해줄게 이거. 그러니까 참 독립군들이 중국에서 힘들었던 겁니다. 제가 여기 어떤 박물관에 갔는데 너무 슬펐어요. 독립군이 신었던 신발이 있는데 신발이 엄청 큰 거야. 그래서 와, 발이 컸나? 근데 그게 아니고 독립군들이 여기를 이렇게 뛰어다니고 겨울에 뛰어다니고 뛰면 발에 땀이 나잖아요. 근데 춥단 말이야. 이 지역 자체가 추운 데죠. 우리나라보다 춥잖아. 그러면 그게 또 물이 또 하면 얼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동상 걸릴 일이 되게 많은 거다. 굉장히 힘들었어.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신발을 이게 약간 크게 신는데 그 이유가 이 물기 같은 게 들어오지 않도록 뭐를 더 신고 비닐 같은 걸 또 해가지고 이게 발 얼지 않도록 동상 옛날처럼 막 좋은 신발이 아니야 요즘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덧대니까 자기 발보다 큰 거야. 그런 신발을 신고 그 신발도 여러분 막 이렇게 올라오는 군화 같은 게 아니에요. 무슨 고무신 같은 건 아니었는데 끈 같은 게 막 묶어야 되는데 와 이렇게 신고 그 산을 누비고 뛰어다녔단 말인가. 우리는 저렇게 신고 산에 못 달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슬펐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거. 그래서 이 사이에서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 우리 삼부가 힘을 합해야 된다. 그래서 삼부 통합운동을 펼칩니다. 민족의 유일이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사회주의 민족주의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의 힘을 결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을 힘을 결집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안 됩니다. 세 개를 통합하려고 했는데 결국 뭐가 돼요? 두 개가 됩니다. 세 개가 한 개가 된 게 아니라 세 개가 두 개가 돼요. 어떻게? 혁신의회와 국민부. 혁신의회는 민족주의 지도자들. 쉽게 말해볼게요. 이게 우파, 이게 좌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들이 남만주에서 국민부를 형성하고 물론 이들의 공동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독립인데 그들이 힘을 서로 합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보면 이게 아쉬운 점이죠. 자, 그래서 북만주의 민족주의자들이 혁신의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남만주의 사회주의자들이 국민부를 만들었는데 결국 민족주의자 운동은 잘 안 되는 겁니다. 세 개를 하나로 만들려 했는데 결국은 두 개가 됐죠. 이게 40년대 가도 안 합해집니다. 잘. 해방 후에도 결국 갈리죠. 지금 우리가 아는 분단인데
참 이게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자,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자, 우리의 저항이 국외부터 봅시다. 국내, 국외야. 보자. 첫 번째 어디? 그려보세요. 첫 번째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 당했던 일본이 만들었던 사건이 후춘사건. 그것 때문에 이제 더 큰 데서 싸웠다 했죠. 청산이 됐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게 대대급이에요. 그 연대급입니다. 한 이제 더 규모 큰 거야. 자, 청산리 전투에서 당했던 일본이 열받아서 간도 참변. 그래서 간도 참변을 당하고 다시 좀 재정비한 게 밀사부도 한운동에서 뭘 만들어요? 대한 국립 군단을 만들죠.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자유시로 갔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또 자유시 참배를 하죠.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참정신 3부를 만들어서 자치적으로 민정화 운영을 하다가 일본이 무슨 협정? 미세 협정. 독립군 잡아들이면 보상하겠다는 그런 걸 하니까 다시 3부 통합을 일어나죠. 민족유익당 운동. 일어나는데 결국은 하나가 된다? 둘로 쪼개진다? 쪼개진다. 혁신의회, 북만주, 민족주의자. 그 다음에 국민부, 그 다음 뭐야? 남만주, 사회주의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 그려야 돼요, 머릿속으로. 쭉 그려봐요. 지금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 가르쳐주고 다시 그려보자. 근데 안 보고 그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릴 수. 디테일한 외우는 거는 나중에 뭐 훈준 사건이 뭐였지 이런 건 여러분 나중에 뭐 네이버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자, 가장 암기가 잘 되는 방법은 연상기법.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는 거를 그냥 속으로 하지 말고 말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책을 읽는 것과 낭송을 하는 게요. 암기가 훨씬 차이 납니다. 암기하려면 말로 직접 소리내서 읽어봐야 돼요. 소리내서. 자, 그러면 이제 국내가 없어. 국내. 자, 국외 다 했고 국내가 많아요. 국내가 되게 많죠. 아까 10년대는 국내가 2개밖에 없었잖아. 독립의군부와 대한항공부밖에 없었다면 20년대는 이제 일본어를 좀 풀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자, 그럼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자, 대중운동. 자, 소년운동. 소년. 방정환 선생. 어린이날 제정하는 방정환 선생이 드디어 방정환 선생이 제가 그 손병희의 사회라 그랬죠. 자, 천도교 출신인데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이때 어린이날 잡지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하죠. 어린이날. 원래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닙니다. 5월 첫 번째 뭐 일요일인가 그랬는데 그게 5월 1일인가 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일본 뭐 천황의 생일인가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 하지 말아 해가지고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5월 첫 번째 일요일이 근데 해마다 바뀔 거 아니에요, 날짜가. 바뀌니까 우리 해방이 됐을 때 첫 번째 그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었어요. 그날을 고정으로 하다 바뀌면. 계속 좀 바뀌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좀 바뀌다가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년운동, 어린이날 좀 알아두시고 형평운동. 자, 형평이 뭐냐면 그 가보개혁 때 신문제는 폐지됐잖아, 법적으로. 폐지됐는데 내가 신분이 유지는 되고 있대, 현실에서는. 현실에는 여전히 노비도 있고 집에 모순도 있고 종도 있었다고. 근데 이제 그 백정 아시죠? 천민 중에서 천민이었던 백정들이 이제 신문제가 폐지됐어. 나는 백정이지만 내 자식을 백정으로 키우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백정 자식이다 놀리고. 나쁜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부모님 직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욕 먹으면 여러분도 기분 나쁘겠지만 부모님 얼마나 마음 속상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그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잖아. 요즘은 계약하고 3월 달에 자, 아버지 직업 자, 공무원이신 분 우리 손들었어요. 우리는 진짜요? 손들었어요. 군인이신 분. 왜냐면 그때 전두환 정부 이러니까 군인들이 되게 존경받았거든. 군인이신 분. 또 군인이 만약에 군인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 군인이 아니었지만 뭐 친구가 군인이다. 그러면 아버지 계급이 어떻게 되냐? 별이다. 그럼 선생님이 얘한테 엄청 잘합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공무원인데 엄청 높은 공무원이다. 그럼 막 선생님이 찍소리 못하면 애한테. 맨날 그랬습니다. 근데 뻥 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뻥을 못 치지. 왜냐면 다 조사하면 나오니까. 들통이 날 거 아니야. 만약에 뻥 쳤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 전화 드렸어. 군인 아닌데요. 이러면 큰일 날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또 맞았겠죠. 엄청 맞았겠죠. 아버지 뭐 하시네? 가 맞았겠죠. 막.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걸 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다 물어봤어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뭐 써내고 뭐 조사하는 거 있잖아. 그때도 부모님 지금 안 쓰잖아. 네. 어쩌나 그죠? 근데 그런 거 다 아버지 대학 나왔냐, 대학원이냐, 초등 다 해서 대학원이냐? 제 위에 분들 들어보면 집에 TV 있냐 이거까지 다 했단다. 와, 기영이에서 봤어. 제 위에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TV는 안 물어봤어요. TV가 거의 다 보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와. 근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이게 여전히 있어. 근데 이게 있잖아. 뭐냐면 진주 경남 진주 아시죠? 네. 진주에서 백정이었던 사람이 자기 다시 학교에 보냈는데 그런 차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그렇다고 내 자식도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이제 불만이 타면서 이제 그 신분 차별 반대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 신분 차별 반대 운동이 형평 운동입니다. 조선 형평사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게 내가 이제 진주라고 써놨죠. 자, 그래서 형평 운동은 백정 차별도 신분 차별도 반대하는 거고 진주에서 일어났구나.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운동. 자, 여러분 3.1운동도 학생들이 시도했다면 또 운동인데 여기 두 가지가 60만세 운동. 1926년 6월 10일 날 만세 운동이 펼쳐집니다. 이건 누가 죽었을 때? 순종이 죽었습니다. 고종은 아까 3일 죽었잖아. 그래서 고종과 순종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에 더 뭔가 만세 운동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죽었을 때, 순종에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자 1929년 11월 3일 날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에서 드디어 학생들이 출국이라.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래서 11월 3일이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의 날, 11월 3일 학생의 날. 학생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는데 빨간 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의 날 공부해야지 학생이. 그렇게 해서 이거 아시죠? 그 여학생 한 명이 머리를 끄적끄적 당겨가지고 친척이었던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학생하고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되게 특이한 거는 등교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등교길에 싸우다 보면 등교할 시간 있잖아. 네. 또 싸우다가 말고 학교를 갔어 둘 다. 일본인하고 우리나라 다 학교를 갔는데 마치고 또 싸운 거야. 와. 학교는 갔어. 갑자기. 요새는 학교 안 갈 건데 애들이 학교를 갔어. 갔는데 싸우는데 이제 일본 경찰들이 조선인 학생을 다 잡아가고 일본인 학생들 풀어주고 이런 데 이제 화가 난 거죠. 근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광주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광주에 시작됐지만 전국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보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더 셌습니다. 컸습니다. 운동의 그런 규모가 컸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민족운동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여성운동. 자, 여성운동. 자, 여자들이 근우회가 봐봐. 신간회 자매단체래. 신간회는 남자 단체거든. 신간회 여성 단체인데 요 근우회에서 활동했던 사람 중에 우리 부산에서 유명한 사람이 박차정. 나중에 이제 약산 기본봉의 부인이 되는 자, 끔찍해. 그만 지지 마. 시끄럽다. 옆에 놔둬. 자, 그래서 그 근후에 왔던 활동들도 있었습니다. 자, 크게 잘 나오지 않지만 신간의 자매단체로 있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신간에 얘기하기 전에 요거 잠깐 보세요. 요거. 실력 양성 운동. 자, 실력 양성 운동은 무장 투쟁은 아니죠. 무장 투쟁은 주로 이쪽입니다. 이 라인이 무장 투쟁 운동할 라인이고 외교론자도 아닙니다. 외교론자들 주 미국에 가 있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외교론을 주장하는 독립운동가라면 실력 양성은 국내에 있으면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실력을 키우고 교육을 받아서 때가 이르렀을 때 독립운동을 하자 이런 건데 이 실력 양성 운동 중에 대표 여러 사람도 있는데 봅시다. 평양에 있었던 조만식. 아까 제가 조만식 오산학교 교사라 했었죠. 조만식 선생. 자, 이 조만식 같은 분들이 물산 장려 운동. 이게 뭐냐면 국산품 애용하자. 일제 쓰지 말자. 국산품 애용하자. 자, 그래서 국산품을 애용하자. 무슨 구호가 있냐면 내 살림 내 것으로. 자,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포스터 같은 게 있어. 시험에 잘 나와. 포스터에 내 살림 내 것으로. 그럼 여러분이 이거는 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20년대 물산 장려 운동. 그 다음에 이게 근데 문제는 있어.
사회주의자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조만시 선생은 민족주의자야. 근데 왜 사회주의자로부터 비판을 받냐면, 자, 국산품 애용하다 좋다 이거야. 자,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애플이 있고 삼성이 있어. 갤럭시가 있고 애플 핸드폰이 있는데, 아이폰이 있는데, 국산품 쓰재. 말은 좋아. 갤럭시 쓰재. 근데 갤럭시를 내가 많이 사주고 자주 바꾸고 한다고 갤럭시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있나 삼성? 누구를 위해서 국산품 써야 되냐? 만약에 국산품이 성능도 좋고 가격도 좋고 아주 모든 면에서 좋으면 쓸 수도 있겠죠.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국산품을 써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국산품 만약에 이런 거야. 이런 국산품인데 친일파가 만든 공장에서 나온 거야. 또는 전혀 뭐 독립운동도 안 하는 양반 중에서도 있잖아. 집 배방 배불리는 그런 기업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꼭 사야 될까? 그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주의자는 그걸 비판합니다. 이 물산 장려운동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산 장려운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산품을 애용하자. 막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근데 결국은 그게 사회주의자는 비판을 받고 결국 자본가들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가진 자들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을 이제 그런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많이 펼쳐지다가 또 이렇게